안녕하세요. 엔드플랜에서 플랜을 맡고 있는 마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엔드플랜에서 엔드를 맡고 있는 은기입니다. 이번 주에 놀라운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항상 그랬지만 이번 주는 특히 좀 대형 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신 자료가 무엇이죠?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픈AI에서 5원 모델이 새로 나왔는데요. 5원 모델이라는 걸 새로 냈다는 건가요? 네네네. 새로 발표한 5원 모델은 지금까지 프로젝트 스트로베리라고 불렸었던 그 베일에 꽁꽁 감싸인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GPT 넘버링이 아니라 그냥 아예 새로운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죠. 네네. 새로운 이름으로 나왔었는데 일단 이거의 성능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상위 93%의 수준, 그리고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에서 상위 500명 수준의 성적, 그리고 이제 물리, 생물, 화학 이런 쪽 벤치마크가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박사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능하게 했나가 이제 이 5원 모델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넘버링을 새로 한 만큼 GPT와는 결이 다른 모델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테크니컬 리포트가 나온 게 아니라서 모델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건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왼쪽 그래프가 훈련 시간에 따른 성능의 증가량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언어 모델을 훈련을 할 때 파운데이션 모델을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화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론으로 이제 결과물을 뽑는 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이제 강화 학습 훈련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화 학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쨌든 성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오른쪽인데요. 이 테스트 타임 컴퓨트, 그러니까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결과물을 뽑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릴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여기서 무슨 질문을 했는데 1초 만에 대답해 그러면 1초 만에 대답을 할 수도 있고 한 1분 생각하고 대답해 하면 1분 생각하고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1분 생각하고 탄 대답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아직 정신이 없어서 얀루쿤 교수님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제가 편집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전까지 언어 모델은 복잡한 문제든 쉬운 문제든 똑같은 토큰 수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더 긴 시간을 활용하고 쉬운 문제는 더 짧은 시간을 쓴다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데 맞나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된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더 설명해 주세요. 이거를 약간 도식화한 좋은 예제가 링크드인에서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제 위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프리트레이닝 구간에 시간을 쓰고 기존 언어 모델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하는 프리트레이닝 구간에 힘을 많이 쓰고 그다음 이제 강화학습 구간에 힘을 어느 정도 쓰고 그다음 추론은 굉장히 짧았잖아요. 네. 이번에 나온 스트로베리, 그러니까 5원 모델은 인퍼런스 시간이 이렇게 깁니다. 그러니까 보였던 오른쪽 그래프처럼 인퍼런스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성능의 향상을 도모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물을 보면은 GPT-4-5랑 비교한 결과물인데요. 이게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고요. 네. GPT-4-5보다 훨씬 뛰어나네요. 그렇죠. 이게 0부터 시작하는 그래프인데도 이게 차이점이 비교 불가능한 넘사벽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난 아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문제 해결하면서 막 알고리즘으로 얼마나 빨리 풀고 얼마나 잘 풀고 정확도 높게 풀고 하는 그런 경쟁이 있는데 그런 대회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점수를 보여줬고요. GPT-4랑도 비교해서 완전 뭐 5배 막 9배 이 정도 차이 나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PhD 레벨 사이언스 퀘스천, 그러니까 박사 수준의 과학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은 GPT-4-5도 어느 정도 했었는데 맨 오른쪽이 이제 엑스퍼트 휴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문가보다도 높은 결과물을 가진 거죠. 전문가를 앞질렀네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중에서 특출난 사람들보다는 못하겠지만 평균보다 낫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놀랍네요. 이 사진을 알트몬이 올렸더라고요. 트위터에 뭐 더 디테일한 벤치마크 결과들이 있긴 한데 뭐 보시면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GPT-4-5보다 장난 아니게 높아졌다. 네. GPT랑 다르게 이거는 좀 특화 모델인 거죠? 특화 모델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퍼런스 타임, 그러니까 답변을 생성하는 시간에 있어서 시간을 되게 길게 가져가는데 애초에 사용을 할 때 보면은 생각하는 중이라고 뜨거든요. 그러니까 체인 오브 소트를 엄청 길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체인 오브 소트를 한다는 건가요? 네네네. 자체적으로 체인 오브 소트의 반복의 반복을 계속 이어나가서 성능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체인 오브 소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제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체인 오브 네. 소트로 문제 푼 예제가 있습니다.
언어 모델로 하여금 생각의 연쇄, 스스로 어떤 순서로 생각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든 다음에 종합적인 답변을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체인 오브 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프롬프트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한 번에 체인 오브 소트를 거친 다음에 답변이 나오게 되는데, O1 같은 경우는 이제 체인 오브 소트가 가려져 있는데 체인 오브 소트의 연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서 계속 생각을 하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 길죠. 네. 사람처럼 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인퍼런스 타임을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네. 체인 오브 소트에서 이런 식으로 진짜 엄청 생각을 많이 합니다.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서 이제 최종 답변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스스로 생각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답변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진짜 신기하다. 이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벤치마크를 낼 수 있는 게 수학이나 과학이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체인 오브 소트를 활용해서 O1 모델이 답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요. 오픈 AI가 AI의 5단계를 하기네들이 설정해 놓은 게 있었잖아요. 네, AGI로 가는 5단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이시죠? 네. 오, 이미지 번역이 생겼네? 겁나 신기하네. 레벨 1이 챗봇, 대화형 언어, 2단계가 추론, 인간 문제 수준 해결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O1 모델이 레벨 2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레벨 2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박사 수준에서 알 수 있는 지식에 대한 답변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근데 이게 GPT-5.1 모델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네. GPT-4.5랑 비교한 건데 선호도 평가를 사람한테 했는데, 뭐 일반적인 글쓰기나 글을 고치는 거는 GPT-4.5가 더 잘하거나 아니면 비슷비슷했습니다. 좀 더 생각을 오래 해야 되는 코딩이나 아니면 뭐 데이터 분석 아니면 수학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두각을 많이 보이기는 했는데, 일반적인 뭐 글쓰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이점이 없었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성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GPT-5.1 모델이 항상 더 좋은 건 아니고, 모든 데스크에서 더 좋은 건 아니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당하게 잘 선택을 해야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PT는 문과고 O1은 이과입니다. 이과치고 글쓰기를 굉장히 잘하네요. 이과 친구들 중에서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GPT-4.5는 뭐 수학은 잘 못하지만 글쓰기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MOE로 엮어서 뭐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 아키텍처가 엮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 뭐 모델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도 있나요? 아니요, 정확하게는 없는데 내부적으로 이미 MOE일 수도 있고, GPT-4가 MOE였으니까. 근데 4.5부터는 모르겠네요. 그때부터는 딱히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GPT-5.1 관련해서 오픈 AI에서 올린 것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마초님, 한국인만 알아들을 수 있는 리뷰 아시나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이상하게 글을 써서 이런 식으로 지구상 어떤 번역기도 읽을 수 없지만 한국인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의 암호화 방법이 있다. 이거 한국인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없나요? 막 해외 호텔 리뷰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해서 뭐 영어로는 막 I love this 호텔 써놓고 한국어로 막 바퀴벌레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하면은 그 호텔 주인이 이 좋은 리뷰구나 하고 안 지우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거 보고 이 호텔을 안 가는 거죠. 와, 진짜 한국인끼리 암호네. 네, 한국인 암호인데 이제 GPT-4.5 같은 경우는 The model is just not able to understand this text, which is a valid response because 못 this is 알아듣습니다. not a valid language. And GPT-4.5는 못 알아듣는데 이제 GPT-5.1한테 한번 시켜보면은 thinking through this problem before outputting the answer.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중이라고 Decoding 또 the 계속 생각을 problem 하게 되는 text. 거죠. So that's actually the right approach because this is I gave a translation task, but the underlying I'm examining 넘겨서 part 답변을 of it. 보면은 I'm part of it. Does 15 seconds. The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는 거죠. 지구상의 어떤 번역기도 읽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한국인만의 암호 체계도 간파당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똑똑해?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알아서 생각하고 추론한다는 게 너무 소름 돋게 신기하네요. 네, 인퍼런스 타임을 길게 가져가면서 생각을 계속하는 그게 성능을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할 수 있나요? 지금 사용할 수 있죠. API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일단 API 자체는 일반 사용자들이 바로 사용할 수 없고요. 티어 5인가 해서 얼마 이상 쓴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API가 현재 제한적으로 열려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에서 구독해서 쓰는 거는 저희도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 5원 프리뷰랑 5원 미니가 있는데 5원 프리뷰 버전 한번 써보죠.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한번 해보죠. 오른쪽 맨 여기 있는 거. 생각 중 이렇게 뜨고 얼마 동안 생각을 했다. 생각한 내용도 어느 정도인데. 그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국밥 프롬프트가 하나 있는데요. 뭐죠? G.O.D 노래 중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는 노래 아시나요? 네, 알죠. 그게 제목은 아니긴 한데 그 노래 가사를 주고 언어 모델들한테 어머니가 짜장면을 싫다고 하신 이유를 물어보면은 보통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짜장면을 싫어하는 이유가 노래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복붙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이런 식으로 가사를 주고 과연. 이걸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GPT-4o는 어떻게 대답해요? GPT-4o도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GPT-4o한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해하네요. 이해하죠. 근데 GPT-4o도 꽤나 높은 수준의 LLM이기 그쵸? 때문에 네네. 소탄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오픈소스 모델들 중에 이제 막 70B 아래에 있는 언어 모델들 있잖아요. 그런 모델들은 네. 이해를 잘 못하기는 하거든요. 믹스트랄이나 뭐 라마 8B 이런 애들은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죠. 네네. 이런 식으로 5원 모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래 막 스트로베리 얘기 나올 때 다들 GPT-5 아니냐, 뭐 AGI 아니냐 이런 얘기 엄청 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5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트먼이 계속 얘기했던 게 자기는 GPT-5 출시 언제인지 모른다. 그 전에 공개해야 될 모델들이 많다고 느낀다라고 말했었는데 5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출시는 제대로 안 됐지만 서치 GPT도 나올 거고. 그렇죠. GPT-5 전에 또 뭐 공개할 게 남아 있을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낼지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도 이게 5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AGI로 가는 단계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2단계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서 언어 모델 쪽 경쟁이 요즘에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 GPT, 클로드, 라마 이 정도로 줄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마는 또 오픈소스다 보니까 또 많은 발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픈 AI의 5원 다음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이어서 언어 모델 소식인데요. 언어 모델 쪽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저번 주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제 리플렉션 70B라는 모델인데요. 하이퍼라이트라는 미국의 스타트업이 있는데 글쓰기 관련된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CEO가 이제 리플렉션 70B를 소개를 하면서 월드 탑 오픈 소스 모델이다. 그리고 리플렉션 튜닝을 이용해서 뭐 라마도 다 이겼고 뭐 클로드랑 비비고 GPT-4o도 다 이겼다 이런 식으로 벤치마크 점수를 낸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와 이거 진짜 개쩌는 모델이구나. 이거 진짜 엄청난 모델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써봤죠. 써봤는데 이 사람이 보여준 것보다 성능이 일단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리플렉션 70B 모델은 라마 3.1 기반으로 리플렉션 튜닝을 이용을 했다. 새로운 튜닝 방법인 리플렉션 튜닝을 이용해서 개선을 시켰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 올려준 언어 모델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문제는 라마 3.1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스가. 그럼요. 라마 3.0이 베이스였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가 저는 정말 신기했는데 네. 레딧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게 라마 3.1과 그리고 라마 3.0과 리플렉션의 가중치를 비교를 한 건데요. 가중치 공개돼 있으니까. 네, 공개되어 있으니까 비교를 한 건데 일단 라마 3.0과 리플렉션을 비교를 한 거 먼저 보시면은 이쪽이 다 0000000이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인풋 레이어가. 네. 인풋이랑 포스트 어텐션 레이어 이쪽이 다 똑같고 뒷부분이 조금 다르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자기네들이 주장한 리플렉션 튜닝을 했으니까 달라졌겠지만 앞부분이 똑같다는 거는 뭐 오케이. 라마 3.0은 앞부분이 똑같고 그럼 라마 3.1을 보자 하는데 엄청 다르죠. 앞부분조차. 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거는 라마 3.1 기반이 아니다. 무조건 3.0 기반이다. 근데 왜 3.1로 구라를 쳤느냐 이런 식으로 일단 반발이 일어난 거죠. 요즘 세상에는 거짓말하면은 무조건 들키는 것 같아. 무조건 들키죠. 물론 이 리플렉션 70B가 좋은 모델이었을 수도 있는데 벤치마크 장난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그로를 너무 심하게 끌었네요. 어거를 너무 심하게 끌었고 실체를 까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리플렉션은 그냥 라마 3.0에 로라를 학습해서 웨이트를 합쳐놓은 것뿐이다. 딱 이 정도로만 보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왜 거짓말을 그렇게 쳤을까? 뭔가
급했나? 뭔가 급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트위터로 올린 사람도 인정하고 사과를 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어그로 끌지 몰랐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벤치마크상으로 우리가 더 좋아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3.0인 걸 왜 3.1이라고 했냐? 이게 의문이긴 하네요. 네, 저도 아니 3.0 기반이면 3.0 기반이라고 해도 다른 모델 씹어 먹었으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뭐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이거를 재밌네요. 노린 건가? 바이럴이 되는 걸? 근데 어그로도 이제 끌린 다음에 후속타가 있어야 되는데 사과 결말이면 한동안 진짜 뜨거웠잖아요. 리플렉션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 이거 막 엄청난 모델이다 난리가 났었는데 까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이번에 놀라운 거는 AI가 놀랍다기보다는 인간의 그 집단지성이 신기한 게 이 사기를 찾아내는데 엄청 빠른 시간이었잖아요. 뭐 며칠 안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3일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일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솔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게 너무 들통나기 쉬운 구조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거 이어서 바로 다음 소식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저희가 커서 AI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딩을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도구인데요. 이번에 리플릿이라는 데서 리플릿 에이전트라는 거를 출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뭘 만들고 싶은지를 적으면은 다 만들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개발 프로세스가 자동화되는 게 이 리플릿 에이전트의 목표거든요. 네, 뭘 만들고 싶어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뭐 어떤 걸 수정해줘 하면 그것까지 다 수정을 해주고 그렇게 돼서 굳이 코딩을 알지 않더라도 자연어를 통해서 앱을 개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환경 구성, 뭐 백엔드 이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도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리플릿 에이전트가 심지어 배포까지 알아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배포까지요? 네, 알아서 배포까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코딩을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자신만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까지 들어봤을 때 저번에 말씀드린 커서 AI랑 리플릿 에이전트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 궁금하죠. 나는 뭘 써야 되고 이걸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뭘 써야 되고 이제 각자가 이제 서로 환경이 다르고 아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자신한테 맞는 그런 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게 더 그쵸. 자신한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커서 AI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부르는 VS 코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VS 코드 기반의 이제 AI 코드 에디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목적은 이제 코드를 생성해주고 편집해주고 이제 전체 프로젝트 안에서 일관성 있는 그런 변수나 함수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리플릿 에이전트는 반대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전체가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대상 사용자가 조금 다릅니다. 리플릿 같은 경우는 뭐 VS 코드에서 통합 환경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것도 그렇고 아마 이 리플릿이라는 게 애초에 시작으로 웹에서 사용하는 통합 개발 환경을 목표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다 처음부터 시작까지 다 꺼내는 거군요. 네, 제가 예전에 코딩 테스트 준비했을 때 리플릿을 써 파이썬을 한번 다뤄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주어주고 여기서 코드를 짜고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 사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웹상에서 이런 거를 자동으로 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그래서 대상 사용자를 앞서 말씀드린 배경으로 보아 대상 사용자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커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개발자들에게 좀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네. 내가 코드를 보고 수정을 하고 이 부분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드를 생성하는 걸 도와주는 거지 코드 자체를 완전히 다 짜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 있는 개발자랑 좀 내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복잡하다 하는 그런 팀들이 대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플릿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다음에 아니면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해보고 싶은 개발자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해보려고 하는 팀 뭐 이런 식으로 대상이 조금 더 폭넓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커서를 말씀해 주실 때 디버깅은 결국 개발자가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언어 모델이 해결하지 못하는 디버깅은 어느 정도 개발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리플릿 에이전트에서는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코드 베이스에서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이 있으면은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다 보니까 뭐 사전에 정의된 코드 템플릿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발생 안 하게 할 수 있는 차이가 뭐예요? 노코드 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노코드 툴 같은 거 보면은 요즘 RAG 같은 거 코드로 짤 수도 있고 노코드 툴로도 충분히 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어떤 모듈을 가져다가 뭐 인풋 아웃풋을 연결해서 이제 문서 파싱하는 모듈도 있고 답변 생성하는 모듈도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연결을 해서 RAG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코드를 쓰지 않고 디버깅을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RAG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 식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기능별로 모듈화가 되어 있어서 이제 인풋 아웃풋을 조합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긴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버그가 아예 안 생길 순 없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렇겠죠. 뭔가 한번 사용해보고 싶으면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타겟군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마초님한테는 리플리 네이션즈가 좀 더 맞는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리플릿 AI 소개는 이게 전부인 거죠. 네네. 제가 드는 생각은 그거죠. 아까 오픈 AI 5원 모델을 보면서 느낀 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커서 AI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알아서 디버깅까지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4.5보다 코딩하는 능력이 많이 올라가긴 했으니까 물론 더 개발자에게 효율 향상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죠. 그 한국인들만 볼 수 있는 리뷰까지 분석을 해내는데 디버깅을 못할까? 오류의 원인을 찾지 못할까? 알아서 생각을 하는데 코드 단계에서 저도 한번 써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저거를 체감을 해보지를 않았다 보니까. 그러니까 4.5는 제가 많이 쓰면서 체감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를 아는데 저 5원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게 될 일이 있으면 한번 써보면서 나중에 리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벤치마크 결과랑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어차피 구독하고 있으니까 한번 저걸로 코딩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충분히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5원이 확실히 4.5보다는 아까 그 넘사벽의 차이를 보셨잖아요. 잘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어 모델 관련된 소식들을 접해봤는데 이번에는 또 이미지 또는 영상과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싶어요.